Nancy Film.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저는 동현 씨입니다. 잔니입니까? 네, 잔입니다. 자주 보네요. 왜 요새는 C짝꿍은 안 해줘요? C짝꿍입니다. C짝꿍 잔니입니다. 엄청 힘들죠, 오빠? 나는 영어 이름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잔니가? 음, 왜? 오빠 필리핀 가면 현지 크루들이 다 오빠 잔니라고 부르잖아. 잔과뽀. 아, 장과뽀.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잔이라 그건 좀 그거는 좀 그래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잔과뽀는 잔이는 미남이라는 소리예요. 잘생긴 잔이란 뜻이죠. 장과뽀, 송과빠. 송과빠. Nancy Film.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하강조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그 목소리 따라 할 수 있어. 하강조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와, 하강조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다이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 중에 하강조류 엄청 무섭대 얘기만 들었지 하강조류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막연하게 겁나는 거지. 하강조류라는 거는 수중에서 내 몸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조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원래 조류는 지표면과 수평이 되게 물의 흐름인데, 이 물의 흐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하면 이게 상승 조류가 되거나 하강 조류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승 조류를 만나면 갑자기 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고, 하강 조류를 만나면 반대로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겠죠. 하강 조류에 대한 엄청난 괴담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 그렇지. 학교 다닐 때 홍콩 할매 귀신 이런 것처럼. 음. 너무 옛날 건가, 홍콩 할매는? 홍콩 할매는 지금 초등학교도 있을걸? 없나? 그래? 할매가 홍콩 갔다 와서 홍콩 할매지. 아, 그래? 빨간 마스크처럼. 괴담의 실체를 오늘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하강조류를 많이 겪어본, 그리고 본인이 직접 촬영한, 또 남이 본인을 찍어준 하강조류의 영상이 남아있는 전문가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 증거가 남아버렸네. 나 증거가 남았죠. 정말 막 소용돌이 치듯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하강조류를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단 잔리 강사님 조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세부 막탄에 살 때 거기 마리곤돈이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풀문, 유문 때 되게 조류가 심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마리곤돈 케이브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조류가 있을 때 이쪽에서 입수해가지고 쭉 타고 가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조류가 제일 센 날은 동굴을 다 보고 나와서 월이 약간 육지 쪽으로 꺾어지는 그 지점이 정말 조류가 세게 흐르는 곳인데, 거기를 일부러 타러 간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한 3년? 필리핀에서 강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면 1년에 보통 700~800탱크씩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일단 1000번 넘게 한 거니까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은 건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랑, 레벨은 다이마스터였고 같이 일하던 동갑 강사 친구랑 조류를 일부러 타러 들어갔어요. 조류를 정말 신나게 타고 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블루워터에서 뜨기로 계획을 잡고 들어갔었는데, 너무 조류가 무섭게 치니까 뭔가 좀 꼬여버렸던 것 같아. 일단 우리가 월 가까이가 보이길래 월 쪽으로 붙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휘몰아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산호들이 다 뽑혀서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여기서 올라가자고 수신호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쓰던 SMB가 헬시온에서 나오는 1m짜리 그거를 쏘자마자 뭐 한 3분의 1도 못 올라가고 바로 월 밑으로 꼬라박았습니다.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았어요. 감는 동안에 제 친구가 막 웃으면서 넌 안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뭔가를 잡고서 버티고, 한 손으로 나는 감는 돌 거예요? 같은 걸 무릎으로 이렇게 아, 버티고 있었어. 잡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친구는 다른 브랜드의 조금 큰 SMB가 있었거든. 걔가 쏘길래 보고 있었어. 내가 돌 잡고. 걔 거는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간 거야. 우리 세 명이 빵 터졌어요. 근데 그때 같이 들어갔던, 지금은 뭐 강사님이지만 동생이 나중에 올라와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 자기는 즐거운 다이빙만 했지 이렇게 무서운 경험 처음이라고. 나는 이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수신호 3 하면 뜨자고 얘기를 하고 셋 하고 탁 났는데 걔 둘은 잡고 있었던 거야. 나는 결국에 블루워터에서 뜨기는 떴어요. 그리고 보트가 픽업을 왔고, 내가 보트에 먼저 올라타고 그 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한 5분 10분 남짓한 시간이 내 다이빙 라이프 중에 가장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혹시나 안 올라올까봐. 결국은 잘 올라오긴 했는데, 그 뒤로 진짜 몇 년 동안 그쪽에 조류를 타러 가진 않았어요.
나도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조류 다이빙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류 다이빙이라는 건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몸을 맡겨서 마치 드리프트지. 공항에서 무빙워크 같은 거 타고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바닷물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기면 흘러가는 재미거든요. 킥을 차지 않아도 앞으로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조류를 쭉 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SMB를 띄우면 밖에서 배가 보고 저희를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대로 다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류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조류를 실컷 재밌게 타고 막판에 하강 조류를 맞아서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정리 잘하네. 네. 성현 CPLM. 그러면 그때 이제 하강조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SMB를 좀 더 큰 걸 사야겠다든지. 확실하게. 이게 팀과 헤어져서 혼자 출소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지. 근데 왜 같이 하나 둘 셋 했는데 왜 안 났대요? 못 봤대. 걔들은. 혼자만 하고 온 거예요? 오케이를 안 받고? 그래서 걔들이 배 탔을 때 걔들은 걔들대로 내 걱정을 한 거야. 그랬겠지 당연히. 걔들이 보기엔 내가 밑으로 이렇게 빨려 내려가고 있었다. 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 시야가 좀 안 좋아가지고 트림 잡고 내려갔을 거 아니야. 죽어도 트림이니까. 걔들이 시야가 안 좋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내려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현 CPLM. 그리고 작년 3월에 팔라우를 갔을 때 이제 페릴리오에 갔는데 거기서 역대급 하강조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투어가 친한 동생이 만든 투어인데 레벨은 레스큐 이상 미니멈 500탱크였나? 저는 같이 간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그수가 미니멈 로그수가 있었어요. 정말 죽여주는 포인트를 가서 죽여주는 것들을 볼 건데 실력이 없으면 못 간다라고 한 투어고 총 여자 3명, 남자 2명 이렇게 5명이 갔습니다. 뭘 보러 가셨나요? GT 리버를 보러 갔어요. 자이언트 트레발리들이 정말 수천 마리가 큰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걸 보러 갔죠. 사실 그 정도 규모일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시즌에 우리가 물때를 맞춰가지고 고기들 방정하는 거 찍으러 간 거예요. 레드 스냅퍼랑 시브림의 스푸닝을 보러 간 거예요. 보통 팔라우도 스피드보트로 막 1시간 정도 나가야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릴리오는 좀 옵션인 경우가 있죠. 팔라우 투어를 가서 팔라우 본섬 쪽에서만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 계절도 맞아야 되고 하루 시간 더 내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페릴리오 자체는 원래 조류가 되게 심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가봤었는데 제가 레스큐 다이버 때 제가 로그 100회를 팔라우스 했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저도 페릴리오에서 와 이런 조류는 나는 처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좀 세다고 느꼈어요. 역조류는 아니고 조류를 타는 거였는데도 근데 거기서 하강조류를 만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 샵 대표님이 가이딩 직접 해주셨는데 수신호 하는 걸 못 봤어. 수신호를 하면 다 같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탁 달라붙기로 했는데 나 혼자 여기 있었던 거야. 카메라 조작하다가 조작도 오래 한 것도 아니야. 제가 버튼 2개 만지작거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내 팀이 여기서 보이는데 핀을 계속 차도 안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조류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어차피 안 가지는 거 아니까 그냥 다 놔버렸어요. 안녕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흘러가 버린 거지. 보면 뭔가 산호가 없어요. 다 날아가서 다 날아가서. 그런가 조류 때문에. 부착 생물이 붙을 수 있는 조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류지 그냥 통으로는. 지금은 뭐 무슨 상황이죠? 지금도 계속 우리 포인트 찾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입수를 해서 원래 이렇게 흘러서 도착을 하기로 한 건가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가 낙오됐으니까. 지금 다들 여유로워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역조류를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버블 날아가는 거 보면 조류가 굉장히 세고 이쪽은 지금 이미 하강조류가 약간씩 있는 거야. 산호 날아가는 거 보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 이렇게 솟다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인솔자가 GT 떼다 나타났다 수신호 딱 하면 그냥 내려 꽂는 거예요. 걔를 찍으러. 그래서 한 2분? 1, 2분 정도 찍고 올라오는 플랜이었거든요. 아, GT 리버가 좀 수심이 깊은 데 있지. 깊은데. GT 떼들을 보고 지금 돌진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찍어보겠다고. 이쪽에 보면 버블들 도는 거 보이죠? 여기 버블이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고 있어요. GT를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 찍을 걸 찍고 그때 총 6명이었거든요. 리차드 브룩스라고 비디오그래퍼 하는 애인데 걔까지 해서 2명 짝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짝은 그 막내 여동생이었는데 나는 걔랑도 헤어졌어요. 조류에 말리면서. 이게 하강조류가 저는 그렇게 빨리 뭔가 내 몸을 잡아 끌어서 떨어진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이퀄라이징 신호가 툭툭툭툭툭툭 오고 컴퓨터 보면 수심이 속도계 떨어지듯이 진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하면서 BCD에 공기는 계속 넣었는데 수심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약간 뒤에서 옷 잡고 이렇게 막 채는 느낌이야? 그렇진 않아. 그냥 모든 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실은. 그냥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만 한 번씩 해주고 나 지금 공기 계속 넣고 있는데 왜 계속 이퀄라이징 해야 되지? 뭐 여갑차기인가? 왜냐하면 그 판단을 쉽게 못 내리는 게 그 하강조류가 버블들을 같이 말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야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시야가 안 나온다는 게 버블이 내 눈앞을 다 가리기 때문에 방향이나 위아래 이런 거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어딘지도 살짝 헷갈릴 정도일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공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억이 맞으면 20 몇 미터쯤 상승하다가 제가 30 몇 미터로 떨어졌거든요. 뭐 경험이 많으니까 별일 있겠어 그러고 그냥 매뉴얼대로 공기 넣어주면서 올라온 거예요. 한 25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한 30 몇 미터까지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겠지만 체감상으로 몇 초 만에 쑥 떨어지는 그런 거야? 거 기억 안 나. 호흡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수심은 10m씩 바뀌어 있으니까 놀래죠. 게이지를 계속 보게 돼요. 불안하지. 두 번째 떨어진 30m권에서 70바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뭐 30m 70바? 충분해.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BCD에 공기 넣고 컴퓨터 계속 확인하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질 때까지 엄청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수심을 한 번도 눈에서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올라왔어요. 20m 초반대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정지하고 출소하는 수심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블루워터거든요. 월이고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이미 외로 흘러가지고 블루워터에서 내 주변에는 버블밖에 없는 상황. 저 멀리 희끄무리하게 버블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저게 우리 팀이구나. 사람 형체는 안 보이고 내가 살기도 바쁘니까 마음을 조금 놨는데 그때 마지막 하강조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맞은 거예요. 세 번째 맞았어요. 그럼 그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블루워터에서 월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완전 블루워터니까 그냥 방심하고 있다 그냥 두드려 맞는 거지. 공중에서 둥 떨어지고 둥 떨어지고 둥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지형지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번째도 30m 언저리로 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또 기체가 더 없었겠죠. 그때는 기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시나? 학교 시험 칠 때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답을 밀려 쓴 거 발견했을 때 그 배꼽 아래 단전 쪽이 엄청 간질간질하면서 여기 머리 싸해지면서 사람이 긴장하고 뭐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거를 인정하기도 싫고 그런 사실 자체가 더 무섭기도 하고 그때 좀 성급하게 막 BCD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10m 언저리로 왔던 것 같습니다. 10m 언저리로 올라오고 있을 때 나랑 헤어졌던 그 여자애가 밑에서 나타났어. 엄청 착하고 다이빙 잘하는 애거든. 경험도 많고. 강사님이잖아요, 그분도? 그 동생이 올라왔는데 한 수심은 한 5m? 5m 갭 정도 두고 저랑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진 거야. 얘는 두 팔을 다 들고 다리는 막 흔들면서 딱 봐도 팔을 들고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땡겨달라는 건가요? 초급자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패닉이 온 다이버의 눈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은 잘 잊혀지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은 패닉이구나. 지금 내가 뭐라고 지시를 하건 말을 하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눈빛이 있어요. 걔가 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가 공기가 충분한 상태도 아니었고 걔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에 스냅링으로 잔압계가 보이거든요. 나보다 공기가 훨씬 많으니까 고갈 상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었고 근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 동생은 서운했을 건데 저는 계속 거리만 유지했어요. 똑같은 거리만 올라오도록 유도만 해주고 오케이 수신호만 해주고 걔가 좀 혼이 나왔던 것 같아. 처음 맞아보는 조류에. 그래서 그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버블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견딜 만한 조류였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GT 리버 찍고 혼자 올라올 때. 근데 이걸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카메라를 끌 정신이 없어서 찍힌 건가요? 아니 이건 내가 찍은 거예요. 일부러 찍은 이거는 거예요? 세 번째 끝나고 어. 탈출했을 때 보면 버블이 다 밑으로 빨려 내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하늘 방향은 이 코너 쪽이야. 아 살았다 그러고 근데 버블이 진짜 예쁘거든요. 보고 있으면 흩날리는 게. 보고 여기 있는데 있네요.
이 친구가 나타난 거죠. 성현 CPLM. 저 멀리에 있는 버블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기 내 팀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멀리 있는 버블이 내가 뱉은 버블이었어. 아. 이게 버블이 올라가서 휘감겨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부력이 없으니까 빨리 딸려 내려갈 거 아니야 걔들은. 근데 걔들이 어느 구간에서 하강조류가 소멸되면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나는 내 버블을 보고 내 팀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 팀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소했어. 근데 여기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이드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의 하강조류가 있을 거라고 하강조류 있다고 미리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보다는 더 세게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하강줄은 있을 거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팀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각자 SMB 쏘기로 했으니까. 거의 동시에 떴고요. 사람들이 수면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보트가 픽업도 잘해줬고, 페렐리우 쪽에 가이딩 경험이 되게 많은 샵이라서 그 샵을 고른 거였고, 좀 인상적이었어요. 시간대별로 플랜을 짜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탁 들어가면 그 물고기가 있고.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데 버블이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하늘이 이쪽인데 SMB 줄은 SMB 줄이 수면하고 수평으로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쓰는 SMB가 우리 쓰는 거 중에 제일 큰 거 있죠. SMB 줄은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여기 버블 휘몰아치는 거 봐.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가 왔던 팀들은 하강조류 맞고서 어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간 남자애가 그 이전 해에도 와가지고 두 번째 투어였어요. 똑같은 비슷한 투어가. 근데 걔도 역대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성현 CPLM.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하강조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잡을 수 없다면 조류가 이쪽으로 치고 있으면 제일 바보 같은 건 이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자꾸 클라이밍 하기도 생물들도 있고 손도 다치고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일단 하강조류에 휩쓸렸다는 판단이 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잡는 거예요. 쓸데없이 흥분해서 공기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눈을 안 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10m, 15m 떨어져 버려요. 컴퓨터를 계속 주시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끔 공기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가라앉고 있으면 BCD에 그냥 공기 뿡 넣어가지고 안 가라앉을 때까지 하면 되지 왜 그걸 보면서 조금씩 넣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계속 조금씩 넣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빨려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게 소멸하는 수준까지, 그 전까지 최악의 상황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또 많이 넣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하강조류가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한 번에 공기를 많이 넣어버리면 갑자기 하강조류가 끝나면 여기서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이 보이는 상황이면 월에서 바깥, 그러니까 블루워터 방향으로, 바다 방향으로 45도로 헤엄치셔야 됩니다. 이게 월이고 하강조류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이렇게 가라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를 진짜 눈에서 안 떼야 돼요. 컴퓨터만 봐도 내가 가라앉는지 뜨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걔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게 멘탈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모든 다이빙 영상이나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 보면 조류와 수직인 방향으로 치고 올라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체력을 소모할 만큼의 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작정 핀을 차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가능한 선에서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때쯤 한 번만 흉내내주자. 하강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거기서 A, B, C 보기를 주잖아요. 아, A.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간다. B. 조류에 몸을 맡기고 떨어진다. 조류는 사라지니까. C. 조류와 수직인 방향으로 헤엄쳐서 탈출한다. 이게 하강조류가 자주 생기는 포인트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게 맞는데, 바다 상황이란 게 50대 50인 상황이잖아. 항상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다이빙에서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보편적으로 딱 지킬 수 있는 게 컴퓨터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당연하죠. 필수 장비입니다. 컴퓨터는 남이랑 나눠서 쓰는 거 아니에요. 렌탈할 때는 수면 휴식 시간 걸려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SMB도 1인 1 SM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류 상황을 만나면 아무리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게 버디와 내가 헤어져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SMB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이 수중에서 쏠 줄 알아야 되고, 가지고만 다니면서 못 쏘는 분들 있잖아요.
조류로 유명한 지역에 가실 때는 자기가 평소 쓰는 것보다 큰 사이즈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굉장히 냉정하게 잘 알아야 해요. 좋은 말이다. 나는 몇백 회 다이빙을 해봤으니까 이런 자만보다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의 성격이 그거를 멘탈을 부여잡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유리 멘탈인가, 이런 본인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자기 레벨에 맞지 않는 바다를 탐내지 마세요. 굳이 누가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야 거기 좋대더라 너 같이 갈래 했을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여탕에도 있나? 남자분들, 남자 다이버들 사우나 가시면 냉탕에 수직으로 흘러나오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 없나, 여탕은? 난 몰라. 좀 큰 사우나 가면 여기 이만한 홀이 뚫려가지고 여기서 이만한 통으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와. 거기서 뭘 훈련할 수 있나요? 버티는 타일 틈에 손가락을 걸고 딸려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번씩 해요. 성현 씨 필름. 페릴리오의 GT 리버를 찍으러 또 가실 계획인가요? 기회가 있으면 가야죠. 그럼 나는 여기 디링에다가 이렇게 걸고 가면 안 돼요? 스쿠터를 가지고 가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원래 좀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급하게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말을 해가지고. 아, 진짜 조급했어요. 진짜 돼지인 줄 알았어요. 그치. 하강조류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고 원래 그런 지역이다라고 브리핑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연은.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 스스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로컬의 오랜 경험을 가진 가이드들의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허투루가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지. 지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브리핑들이. 브리핑 때 딴짓하는 사람 많아. 브리핑 때 딴짓한 사람 많죠. 우리는 GT리버 오래 보여주자. 2분짜리거든요? GT 리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 하강조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라이트 안 썼어? 라이트 못 쓰겠어?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여러분, 페렐리우 코너에 조류 타러 갈 때는 스트로브랑 암대 다 떼고 가셔야 돼요. 스트로브랑 암대를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다 조류 때문에 계속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암이 버틸 수 있는 조류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 영상에 보면 리차드라는 친구가 라이트를 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암대가 약간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옷자로 세팅해서 많이 쓰는데 짧은 암대에다가 고정을 잘 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가면 라이트 세팅해서 갈 거예요. 성현 씨 필름. 하강조류 영상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하세요라고 결론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형식으로 그냥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시국이라서 그냥 다 같이 잡담하고 논 거야.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이거 편집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전 미래에서 왔거든요. 미래의 성현이가 지금 이거 편집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과 더 많은 구독이 저에게 에너지를 줄 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지금 누르세요. 화면 밑에 그 빨간색.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수신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신호를 혼자 한 적이 있는데 둘이서 같이 더 재밌게, 그리고 이번에는 주로 생물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편도 완전 재밌겠지? 그렇다면 알림 설정 해두시고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오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버티세요들. Show me what it's like to be circling among the clouds. Because without you by my side, I would be stuck here on the ground. You're lighting up the way, I can see the road ahead of me. I won't be stumbling in the dark. Your eyes are shining like the stars.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I can see the sun staring at you when you make that smile. I'm moving closer to you now. I can't get close enough somehow. And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I don't need anybody, I don't need anybody else. No one will ever take me, no one will ever take me away from you. I promise I will hold on to you.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you. Without you.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